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 6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일대,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 왜 기대를 가졌을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4월에 기대했던 이 아변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 일대는 다 재건축 이슈가 물려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가 아주 강한 지역이죠. 대부분의 지역이 이런 재건축, 여의도도 대부분, 압구정은 뭐 다 재건축 아파트들이고, 목동도 14개 단지, 그리고 성수동 일대도 이 사지구까지 그 재건축 중심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랑 강남은 다르다. 강남은 솔직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집값이 비싼 최상위 동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래를 실제 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쓰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은 4월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완화의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기존 정권이 이거를 그냥 최상급지니까 실제 수요자 말고는 사지 마라라는 목적으로 지정했으니까,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에 묶여있던 정책들을 모두 바꿨으니까 이건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역시나 기대와는 다르게 연장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속보가 떴어요. 일부러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된다라는 소식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이로써 서울에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시 1년이 연장이 되고 차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게 이 좋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악재일 수 있어요. 이거를 또 팔아서 그 안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했던 분들. 자, 아변목성이 눌려 있으니까 이 재건축 대어들이죠. 차후에 다음 세대를 이끌, 다음 10년 뒤를 이끌 최고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동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여기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전략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또 눌려있던 이 눌림목이 해소되는 거니까. 자, 근데 똑같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중급지, 하급지에 계신 분들, 이 강남구를 사고 싶어 했던 분들에게는 1년 동안 또 어느 정도의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만약에 지금 풀렸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분들이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돈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수요자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이쪽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에겐 긍정적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좀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을 다시 또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회복은 했습니다만 추가로 시장을 돌리기 위해 거래량을 정상적인 범주까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 사이클을 돌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그 거래량을 올리기 위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세 가지가 풀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취득세 중과입니다. 이게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주택, 3주택. 지금 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지역을 비규제로 바꿈으로써 2주택까지는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 세율이니까 요걸 활용해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좀 올라온 거거든요. 거래량을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취득세 중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맞물리는 게 바로 강남 3구와 용산은 최상급지죠. 여기 여전히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자, 규제 지역으로서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보유세는 어차피 뭐 완화가 됐으니까 빼고더라도 이 취득세 중과가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가 이제 각종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어서 이게 또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그 매매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취득세
중과만 때려 맞아도 8%만 때려 맞아도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완화인데, 결국에는 이게 다 연장이 돼버렸어요. 이 연장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정부가 욕먹기 싫어서. 왜? 유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가 더 많고요. 자, 시장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원하는 수요가 오르길 원하는 수요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거에서 그냥 냅둬야 덜 욕먹는 거죠. 완화하면 더 욕먹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시장에 그 대폭적인 완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기존에 올 때까지 거래를 주도한, 지금 4월달 거래가 3,1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자, 지금 이번 2월, 3월, 4월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2,000건 이상으로 올라왔고, 예, 작년 하반기에 비례해서는 몇 배가 올라온 수준이죠. 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아직 정상적인 거래 건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최소 6,000건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자, 이걸 주도했던 것들은 거래량은 실수요자예요. 예, 실수요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실수요자입니다. 이거는 투자 수요가 들어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이 실수요자가 중심으로 거래를 움직였다. 왜? 이 거래 비중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6억에서 10억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어요. 예, 실수요자들. 예. 실제로 이 거래된 거 보면은 전세 끼고 나온 물량들의 인기는 별로 없어요. 실수요가 가능한 물건들이 인기가 많고,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네이버 다 뒤져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고덕동 일대나 다 보면은 저가 매물들은 있거든요. 저가 매물은 있는데 이 전세 끼고 물건들이에요. 예,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들은 가격대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비싸요. 실제로 부동산 네이버 가격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네이버에서 보고 생각한 것보다는 뭐 1억이 더 비싸니까. 예. 심지어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1억 비싸진 가격에 계좌를 달라고 해도 계좌가 안 나올 겁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고, 자, 지금에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측면에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주택자가 유리합니다. 1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기가 편해요. 예. 비규제를 통해서, 비규제 지역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그리고 나름 저점으로, 저점인 물건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회복된 상태의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눴을 때 지금 중급지 일정 라인까지는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회복이라고 쳤을 때 70%, 80% 올라온 단지들이 꽤나 많고요. 그 밑에도 50%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 근데 하급지 같은 경우 내려가면은 여전히 지금 30%, 40%까지는 이제 없고 거의 30%, 35% 정도의 급매물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뭐 네이버 보고 전화하셔서 바로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순차적으로 수요자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순환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 서울의 순환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수도권으로 넘어가겠죠. 자, 수도권도 지금 이미 뭐 동남권 정도는 순환 중이고, 지금 아직 순환 안 된 데가 좀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은, 자, 고양 라인, 고양 라인, 그리고 이쪽에 그 김포 라인, 그리고 인천 라인, 요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들의 그 분양권들은 이건 좀 빨리 반응해서 올라온 상태고, 기존 아파트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신축도 지금 아직 싼 상황이에요. 회복이 지금 되는 기류가 보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원래 회복될 때도 신축이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 반응을. 그 다음에 구축으로 옮겨오는데, 지금 고양이나, 그리고 이 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지나갔어요. 지금 바닥 지나가서 회복이 지금 나오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요 지역들까지 순환이 이제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미 일부 지역은 시작했고요. 신축 중심으로 시작됐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무주택자고 아니면 수도권에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집중하고 시장에서 나는 내 물건이 팔려야 갈아타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경험이 없을수록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 집에 내놓은 물건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물건 팔라고.
물건 팔라고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제가 고향, 김포, 인천 이쪽에는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뭐 서울권에서도 하급지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가 올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집중하고 뭘 집중하느냐. 또 여기서 가격 올리고 씨름하지 마시고 상급지 가려면 내가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급지 물건을 실제로 전화해서 가보시고 계좌를 내가 오픈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금 네이버만 보고 있다가 내 집 팔고 전화했을 때는 늦어요. 실제 필요한 돈이랑 네이버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가보셔야 돼요. 가보고 입구에서 냄새도 맡아보고 이래야지 내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갈아타기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강남의 토지거래구역의 연장은 실제 수요자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이쪽으로 갈아타고 하고 싶어 하는 분에게는 좋은 일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올리는 데는 방해, 악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이 또 정체될 거다. 이렇게 누르면은요, 사이클이 계속 돌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하급지까지 이제 돌잖아요. 돌면 또 뭐가 오느냐. 다시 돌 그 호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이 한 사이클 돈 이유가 뭐죠? 지금 회복 에너지가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금리의 동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출 완화. 15억 초가 대출되고, 그리고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하고, 그리고 규제 지역이 서울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원래는 50%밖에 안 되던 것들이 이제 60%, 70% 되니까 필요한 돈이 적어진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 2월, 3월, 4월 거래량 올라온 거거든요. 바닥 찍은 것도 있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 줬다라는 인식이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싸진 데를 가는데 필요한 돈이 적어졌으니까. 그것도 한두 푼이 적어진 게 아니죠. 15억 초과는 15억이 예를 들어 필요했는데 갑자기 이게 8억만 있으면 되니까 확 줄어든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시장이 돈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건 다 썼단 말이에요. 재료로 다 썼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더 풀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정체될 수도 있어요. 또 거래량이 뚝 떨어져. 그리고 지금 한번 올라왔던 이 거래 금액에서 회복이 추가로 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까지 동결이 유지되고 하락 기조로 가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이 이어진다라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모멘텀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또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다시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고 거래량이 또 세차게 돌아가려면 6천 건 이상으로 올라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비규제로 전부 다 만들어버리면 취득세 중과 이거가 2주택까지는 또 스페어가 남으니까 시장이 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토지거래 구역. 실제로 이제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 투자하려는 수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놓고 왜냐하면 대출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상급지로 똘똘하게 가져가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거래량이 또 올라갈 수 있고 회복 에너지를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또 1년 동안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시간이 갔을 때 큰 변화가 없으면 또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게 연장되면서 투자 수요가 투자할 곳이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발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도 싼 지역이 어딜까? 그리고 앞으로 비싸질 지역이 어딜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목에 대해서 매주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약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 기막힌 전략들, 특히 요즘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1억에서 2억 정도로 신도시 이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재건축
분당만 가도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 2억으로 끝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기막힌 전략. 요거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하시고 강의 신청해 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은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강의 말고도 월요일 다음 주부터입니다. 12일 월요일 6시 라이브를 할 거예요. 라이브를 통해서 이러한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거리 요거를 제 안목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법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거를 좀 가이드해드리는 그러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들으실 분은 하단에 구독하기와 또 알림 설정이 있어요. 종 모양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12일 날 월요일 6시에 종이 울릴 거예요. 그때 누르시고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중간에 퀴즈 한번 내고 상품권 10만원짜리 그거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 전달 드리겠습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